제발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만 사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명함을 이렇게 드리는데 자동차 기자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매번 질문을 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번에 차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종결을 하기 위해서 2030 여성분들을 위한 추천 차량 총 3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 3가지 차량을 고르기 전에 제가 조건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고차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신차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100이면 100 다들 차량을 처음 운전을 하시면 다들 사고는 한 번쯤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좀 그런 금액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중고차를 추천을 드리고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키로수가 5만 키로수 이하에다가 중고차 가격이 3천만원 아래로 책정을 했습니다. 2천만원 아래로 책정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차량 중에 하나가 가격이 조금은 나가는 차량이라서 3천만원 미만으로 약간은 가성비를 챙기는 차량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웬만하면 차량의 크기가 좀 작은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은 주차를 하기도 하고 골목길을 갔을 때 좀 용이하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는 조금은 작은 걸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웬만하시면 여성분들이 차를 고르실 때는 SUV처럼 차체의 높이가 높은 거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SUV가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SUV처럼 차체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각지대도 없고 시야도 넓어서 세단보다 더 주차를 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여성분들한테 소형 SUV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티볼리나 코나, 셀토스, XM3처럼 소형 SUV들이 차체의 크기도 적당하면서 높이도 높아서 사각지대가 더 없어서 주차하기도 편하거든요. 중고차지만 무사고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고차여도 시세는 조금은 높다는 점을 인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3가지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을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그냥 가까운 데를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이트 중에 N카와 K카라는 이 플랫폼 두 사이트에서만 검색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두 사이트가 가장 크기도 하고 신뢰가 가장 높기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이 N카나 K카에 내가 살려는 차종과 연식, 키로수를 다 입력을 하시면 그 차종에 해당되는 시세가 나올 겁니다. 레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의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중고차는 비싸고 좋은 차는 있어도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세 중에서 저렴한 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싼 가격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세 레인지 중에서 항상 최상단에 위치한 걸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10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라고 하시면 차라리 6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차를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제가 2030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 첫 번째는요, 바로 미니 쿠퍼입니다. 해치백이죠. 실제로 보면 해치백 같진 않지만 네이버에 미니 해치백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3도어랑 5도어가 있는데 3도어보다는 5도어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3도어가 정말 막 오른쪽에 문 2개 있고 왼쪽에 문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양쪽에 문 하나씩 있고 트렁크에 문까지 합해서 총 3개의 문이 있다고 해서 3도어라고 하는 건데, 이 3도어가 범용성이 많이 안 좋아요. 미니가 아무리 작은 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뒷자리에 짐을 싣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3도어보다는 5도어, 양쪽에 문 2개씩 있고 뒤에 트렁크까지 해서 총 5개의 문이 있는 게 훨씬 더 범용성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5도어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 미니라는 브랜드의 차량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030 여성분들이 가장 워너비로 원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이 미니라는 점인데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사실 이걸 가성비적인 측면이거나 뭐 승차감이 좋아서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미니라는 브랜드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BMW의 아이덴티티를 받아왔듯이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되게 이쁜 디자인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스포츠성을 띱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니를 운전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운전을 하실 수 있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 미니라는 차량을 되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용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도 결혼하면 이 미니를 사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아무튼 많은 여성분들이 이 미니라는 차량을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자동차를 사실 때 정말로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뜩이나 미니라는 브랜드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미니라는 브랜드는 뭐 미니 쿠퍼도 있고 클럽맨도 있고 뭐 JCW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미니 쿠퍼 5도어의 하이트림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미니 쿠퍼 뒤에 S가 붙으면 구매를 하지 마세요. S부터도 안 되고 SD, D 같은 거 붙어도 안 됩니다. 그냥 일반형 미니 쿠퍼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미니 쿠퍼 자체도 1500cc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36마력에 22.5토크인가 뭐 그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의 출력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처음 차를 타시면 충분하고도 남는 출력이에요. 물론 저 같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미니 쿠퍼보다는 S가 붙은 쿠퍼 S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긴 합니다. 왜냐면 쿠퍼 S가 붙는 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무려 192마력에 28.5토크인가 그 정도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그만 차에서 거의 30토크에 육박한 토크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제로 백이 6초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스포츠성을 띠는 차량은 저는 2030 여성분들, 특히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차가도 굉장히 비싸서 중고가도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미니 쿠퍼 일반형을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도어의 하이트림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이트림이 아니고 그 아래급은 신차가가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엔카 기준으로 18년식에 2만 킬로를 뛴 차량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하이트림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18년식의 2만 킬로 수가 뭐 그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이트림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3,9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일반형과 하이트림의 신차 가격 차이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나는 반면에 중고가는 200만 원 차이니까 지금 무사고 기준으로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돈을 쓸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미니 쿠퍼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트림이 일반형보다 신차가가 600만 원이 더 비싸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더 커지면서 실내를 딱 탔을 때 확실히 이게 깡통차는 아니구나, 일반형 타면 약간 깡통차 느낌이 나는데 하이트림은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놔서 중고가로 200만 원 차이라고 하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1000만 원대로 미니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세대 모델입니다. 근데 1세대도 그렇지만 2세대가 장고장이 조금 악명이 높아요. 특히 전자기 계통, 특히 온도에 관련된 거, 뭐 썸머스켓이라던가 에어컨이라던가 그런 온도에 관련된 전자기 계통들이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요. 실제로 2세대 차주분들이 많이 속을 썩이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대로 중고차 미니를 구매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2세대를 구매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거는 매우 추천드리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니라는 브랜드 자체는 그냥 디자인과 감성으로 타는 자동차라는 걸 명심을 해주세요.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탔을 때 이거 좀 딱딱한데? 라고 느끼실 정도로 약간은 스포츠성을 띠는 자동차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뒷자리도 매우 좁아서 성인이 앉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앉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트렁크도 많이 좁아요. 차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해도 그래도 나는 감성을 즐기고 싶어, 난 차가 작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순위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2030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차량 두 번째는요, 바로 티볼리입니다. 야, 티볼리를 지금 추천을 해?
야, 쌍용 망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쌍용이 서울 서비스 센터 매각을 해서 AS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AS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쌍용 차를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AS는 향후 10년간은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에서도 사실 이 AS라는 문제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용의 AS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쌍용의 AS보다 미니의 AS가 더 힘듭니다. 미니는 전국에 수리점도 별로 없고요. 수리하더라도 되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점보다는 쌍용의 차라리 에이스가 훨씬 편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티볼리를 2030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도 가장 크게는 그냥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이 티볼리의 판매량 중 70%가 2030 여성분들일 정도로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이쁘잖아요. 약간은 박스카 같이 생기기도 했고,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일단 신차가도 싸지만 중고차 값은 더 쌉니다. 쌍용이 현대기아에 비해서 중고 감가율이 좀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티볼리를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티볼리는 티볼리 아머 LX 등급의 18년식 2만 키로수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1,5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LX라는 등급 자체가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등급이기 때문에 뭐 통풍, 열선,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다 포함이 된 상태고요. 제가 티볼리 아머를 추천드렸다고 해서 그것만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볼리 에어라는 되게 상품성 좋은 것도 있긴 해요. 저 같으면은 티볼리 에어를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티볼리 에어는 트렁크를 억지로 15cm를 늘렸다 보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티볼리 에어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내가 트렁크를 많이 쓰나 안 쓰나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티볼리 에어가 트렁크를 억지로 15cm를 늘리려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티볼리 아머가 디자인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이뻐 보이기도 해요. 이 티볼리 스펙 자체는 1600cc의 가솔린 엔진에 126마력의 16토크를 냅니다. 아까 미니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뭐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은 충분할 정도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점이 조금 있어요. 다른 현대기아의 동급 차량보다 연비가 조금 낮아요. 연비가 11.4라서 요즘 나오는 소형 SUV들의 연비가 다들 13을 넘는 걸 보면 연비가 그거에 비해서는 한 이 정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값을 차값에서 세이브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옛날에 쌍용 액티언을 첫 차로 탔었는데 그때는 변속기가 비트라 변속기였습니다.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티볼리의 변속기는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변속기가 ZF와 아이신 변속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체결감도 좋고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셨을 때 이 변속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제가 2030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차량 세 번째는요, 바로 베뉴입니다. 이것도 너무 이쁘죠. 디자인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 일단 현대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 베뉴가 수리비도 적고요, 수리하는 것도 쉽고요, 수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이 싸서 현대에서는 가장 최하단에 위치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내장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베뉴를 첫 차로 운행을 하시게 되면 너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베뉴라는 이 모델 자체는 현대에서 비교적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최첨단 기술들이 다 접목이 들어가서 엔진의 내구도와 변속기의 내구성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타봐도 되게 좋다. 이 베뉴라는 차량은 까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칭찬하기도 뭐한 그냥 애매한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차로 타시기에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베뉴의 스펙은 1600cc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3마력의 15.7토크가 됩니다.
아까 티볼리랑 스펙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티볼리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연비가 무려 13.7이에요. 티볼리보다 이 정도가 높은 건데 이 연비 2라는 측면이 생각보다 운행을 하시면서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베뉴는 수리점도 많지, 수리비도 싸지, 무난하지, 연비 좋지, 귀엽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 차량이니까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베뉴 19년식의 플럭스 등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만 킬로 아래로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1,800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800만원으로 플럭스 등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 플럭스냐면요, 플럭스가 베뉴에서 가장 윗등급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 등급이 모던 등급이 있는데 이 모던 등급의 시세가 너무 높아요. 모던 등급도 1,800만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던 등급에서 키로수 좀 작은 게 1,800만원이고 플럭스 등급에서 키로수 조금 있는 게 1,800만원입니다. 저 같으면 옵션이 좀 더 있는 플럭스 등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2030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차량 총 3가지입니다. 사실 이 차량 말고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 좀 3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이 영상이 막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막 조회수 폭발하고 미쳐가지고 막 이러면은 제가 뭐 2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시리즈 2탄도 만들어 볼 예정이고 뭐 2,000만원대 중고차, 2,500만원대 중고차, 3,000만원대 중고차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중고차를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